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중급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중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싶냐면 제가 투자의 기간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낮춥니다. 내가 투자의 경험 기간 있잖아요. 경험 기간은 저는 정말 가치를 그렇게 높게 두지 않고요. 중급자를 나누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큰 하나의 성공 경험과 또는 큰 하나의 실패 경험이 존재한다면 저는 중급자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공을 하신 분들은요, 내가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생각보다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당연히 끝은 공부로 간 거거든요. 제가 많이 실패했어요. 나는 왜 실패한 거지? 나는 주식을 접을 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내가 다시 실패 안 하려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공부의 생각이 처음 드는 거고, 초보 투자자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급의 과정으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할 거냐? 공부를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부. 그리고 아까는 귀로만 들었잖아요. 드디어 눈을 씁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중급자라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글을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하루를 글로 가득 채울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장을 확인합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까시면 되고, 자, 요거의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로그인 없이도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열면 내가 관심 종목을 따로 안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미국 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앱을 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0% 할인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는 investing.com에서 약간 프로 버전 같은 거를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중급반 말고 상급반 간다면 그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 요것만 또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수치들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한 역할도 있지만 간밤에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자,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죠.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밤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오늘 장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성스러운 의식 같아요. 이거 아침에 하는. 미국 이 자본시장의 본고장, 이 미스터 마켓이 계시는 이걸 보면서 역시 장은 우상해야 하는군요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이제 귀로 우리는 뭘 들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채널이 일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3프로 TV입니다. 일단 난이도가 완전 생 초보를 위한 컨텐츠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급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여기 듣고 싶은 내용들 또는 즐거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투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내용들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거든요. 이 모든 게 투자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면 정말 중급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상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가 완전 탑픽. 자, 이제 장을 시작하면 뭘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코스피 지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격을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기에 또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플러스와 토스증권도 있지만 이 증권사 MTS도 이거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MTS보다 토스 그리고 카카오 이쪽이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쪽을 이제 많이 썼던 거고, 중급으로 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더 중급스러운 전문적인 내용들을 보려면 MTS가 훨씬 또 낫거든요. 증권사에서 만들어둔 거. 그래서 이걸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상급반에 가면 이거 또 안 봐요. 그래서 중급에서 이거를 많이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뉴스만 띄워줍니다. 주주라면 내가 알아야 될 회사의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읽는 거죠. 뉴스를 꾸준히 읽어주는 것, 이게 바로 중급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지 보면, 아까 초급에서는 이제 ETF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 ETF는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결국 ETF를 이용하면 모든 것들이 수월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공부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ETF를 하고 말고의 여부보다는 배움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개별 채권과 개별 주식 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가 10포인트 떨어졌으면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10포인트 뭐 맨날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ETF, 코덱스 200이 떨어지거나 특정 섹터의 ETF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 전체가 움직이는 거는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나 보다 막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 채권,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회사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 회사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읽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산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당연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일본 자산들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본 자산 이런 거 저 억지로 살려고 막 하거든요. 슈드, 제피 이런 것도 억지로 막 사서 조금이라도 담아두고 하려고 하는 거는 배움 때문입니다. 배움. 그 다음에 중급반에서 요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개별 자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관리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시거나 엑셀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수익을 보고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급반 정도 오게 되면 투자 경험이 좀 길어진 거잖아요. 누적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다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간 나의 투자금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를 정확히 체크하기가 사실 MTS 보고 하기에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와 있고 너무 보기 어렵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시트 따로 만들어 두고 요것만 내가 체크를 할 수 있게, 과연 나는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얼마를 벌었는가, 이거 진짜 대부분 몰라요. 제가 항상 관리 시트 이런 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시도하고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투자자를 만나도 그동안 벌었어요, 잃었어요 할 때 답을 잘 못 주고 정확히 기억 못 해요. 왜냐면 정확히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리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에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 공유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하나 또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중급자의 일간 루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당연히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알아서 보고 싶은 거 봤겠죠. 이제 자기 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컨셉이니까 투자 공부를 할 겁니다. 채권 공부를 하기에 정말 좋은 채널이 또 하나 있어요. 개별 채권에 대한 공부는 채권부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채권만 다루니까 당연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TV에 보면 기초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기초 세미나는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생긴 썸네일 들이거든요. 이게 업종 기초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진짜 몇 번이고 들어야 되는 정도? 그 개별 기업 얘기들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독파하시는 형태로, 어차피 제대로 한 번만 들어주면 다시는 안 들어도 되니까 계속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급이라면 이거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기업 분석을 3달에 하나 잡고요. 한 종목 약간 물고 늘어지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딱히 가이드나 뭐 교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 또는 밸류에이션을 한다거나 실적 체크를 한다거나 재무 상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검증은요, 가족한테 PT를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이 묘하다,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한다면 성공. 근데 그걸 실컷 들은 가족이 너 요새 그런 거 아니? 도박은 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대로 그렇게 회사가 돌아갈 것 같지?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이제 좀 더 다시 해보면 되겠죠. 진짜 반박 불가일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반박이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는 게 좋은 주식 투자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제 봤던 덤머니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돈을 벌기 전까지는 너 그런 거 하지 마. 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은요, 또 자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들으시면 정말 좋은데 그 중에 Y스트릿이라는 채널 진짜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원래 좀 소수의 투자 전략이다 보니까 많이 다루는 것도 없고, 사실 다뤄도 이게 자극도 별로 없고, 이게 나는 못하는 투자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원래. 그래서 미디어로서 참 이게 인기를 끌기가 어려운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Y스트릿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즐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작가TV 진짜 좋아요. 여기는 채널이 이미 대형화돼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채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VIPTV. 여기는요, VIP 자산운용 채널인데요. 여기서는 어찌 보면 가치 투자에 대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사례까지 정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치 투자라는 방법 자체는 딱 보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난 저렇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로 진짜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인데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추천 많이 드립니다.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다큐, EBS 다큐 프라임, 그리고 KBS 다큐 이렇게만 그냥 검색하면 이미 투자에 대한 컨텐츠 다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자본주의 5부작 있고, 빚에 관한 것도 있고, 돈의 속성에 관한 것도 있고, 일본 버블에 관한 것도 있고, 다큐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많습니다. 저런 거를 계속 보시는 습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들어간다기보다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요, 이렇게 투자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그들의 투자 방법론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 정말 좋은데, 거기 검색하실 때는 지금 현업에서 투자를 뛰고 계시고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 최준철 대표님, 박영혁 대표님, 김현준 대표님, 박성진 대표님, 홍진태 대표님, 다 대표님들이시잖아요. 다 같이 보면 본인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구현하는 하나의 운용사를 다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 사실 명확한 자기의 투자 방법을 이미 찾고 좋은 결과를 검증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 완료된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시면서 투자 생각을 계속 키워가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 들죠? 자차원인 같은 느낌. 약간 내 세상이 아닌 느낌 들잖아요. 처음 들으면. 그만큼 이게 그 길을 지나친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뻔한 길인데 아직 안 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야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재밌죠. 나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밥 아저씨 나무 그냥 뭐 대충 끄적끄적 이렇게 딱 하면 나오잖아요. 나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거 쉬운 건가? 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연습을 몇 번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안 해보면 너무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 몇 번만 딱 해보면 느낌이 이제 오죠. 되는구나.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급자 일간 루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려면 진짜 힘들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거나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꼭 읽어야 되고, 중급자에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의 답은 다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의 세상은 정발상이에요. 하지만 투자는 역발상이죠. 근데 책은 역발상이에요. 책은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그 현인들의 역발상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익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계속 더 이상 초급 투자자들처럼 영상만 보고는 이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영상은 정발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줄여서 돈 뜨사. 자, 요 책 너무 명저죠.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월가의 영웅, 전설의 피터 린치 선생님의 월가의 영웅. 워렌 버핏 선생님은 책을 안 쓰셨지만 책은 되게 많습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 녹색 있고 파란색 있는데 파란색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 요거는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 가치 투자를 창시하신 분의 책인데 요거는 바이블입니다. 요거는 평생 그냥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은 VIP 자산운용에서 최준철 대표님이랑 김민국 대표님이 쓴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왔잖아요.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온갖 기업들이 나오는데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한 방에 해소시켜주는 책입니다. 정말 좋아요. 중급자 난이도에서 이 책은 약간 종결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저 앞에 4개를 다 섞어서 만든, 진짜 이 다 들어있죠? 이 한 분 한 분의 명언과 그 뜻이 다 담겨있는, 그리고 한국 예시. 한국 예시. 거기에 한국 예시. 너무 완벽. 이거 다 들어있는 책.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죠. 자, 방금 엄청 많은 걸 했습니다. 자기 전에. 중급자 공부한다고 작정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급 정도로 가면 진짜 다 저렇게 하고 있죠. 힘내서 다 어쨌든 무조건 하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나서가 중급자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많아도 쪼개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동으로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자가 할 월간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절대 당연히 몰빵이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종목이 막 200개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몇 개로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진짜 많아도 한 20개 넘기지 않는 정도의 자산의 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큼직큼직하게 월간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큰 틀의 비중을 점검해주고요.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만약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바뀐다면 나는 어떤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크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해지된 게 지금 많이 있는데 해지된
보수된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외화 대신 엔화를 지금 사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들어와 봤더니 이제 달러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엔화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올라와 있다면 다시 되돌려줄까? 이런 큼직큼직한 포트폴리오의 점검 고민,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 1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인 것처럼 우리가 ETF로만 짜도 그런 고민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중급자, 연간 루틴 중에 또 해줘야 될 것은 리밸런싱이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내 생일에 이제 개별 자산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방법이랑 거의 이제 동일한 개념이 될 거고요. 이제 중급자 정도라면 달라지게 될 것은 내가 오래 가지고 있고 뭔가 관심이 좀 깊어지는 종목이 하나쯤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총 갈 때가 된 겁니다. 주총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됩니다. 한 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과연 이 회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생각으로 회사 경영을 했고 주인인 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여기 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급반에 대한 루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급반 되게 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네요. 제일 바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익힐 단계니까. 익힐 단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중급반 정도 와 있으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일지, 내가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펀드에 맡겨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찾은 후에 그거를 계속 지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바로 중급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급자로 왔습니다. 자, 상급자. 이거를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자동으로 다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쯤 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이미 약간 자동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느끼는 걸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태본 거죠. 그래도 저도 이제 작지 않은 구력이 되어가고 있으니 상급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되죠? 근데 최현철 대표님 책 보니까 본인 다 상급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직도 애송인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죠. 자, 주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식이 육신을 지배하는 주화일체 경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당연히 상급자로 바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상급자의 일간 루틴.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 아침에 눈 뜨면 investing.com에 들어가가지고요. 미국 증시 확인하고요. 촥촥촥 3대 지수 확인하고 그 후에 바로 여기 넘어가면 미국 뉴스들이 번역이 다 돼가지고 다 뜹니다. 간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번역이 돼서 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뉴스를 쭉 읽으면서 아, 내가 자는 동안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이제는 금리까지 보는 거죠. 미국의 2년물 금리를 보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봅니다.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전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물이 금리가 막 오르고 있으면 아,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겠는걸? 유가가 더 오르고 있나?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침체가 이제 오고 있나?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면서 침체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2년물이랑 10년물이랑 이런 차이를 보면서 이거 장단기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데, 좁혀지고 있는데, 너무 벌어지면 위기가 온다던데,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보다 더 정직하게 바로바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채권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 자체는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되게 과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유가도 보고 지금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라 감산 등에 의해서 오펙 플러스니 하면서 유가의 움직임을 살피고, 또 금을 보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구나, 이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일까 전쟁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지금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이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구나, 상대적인 가치는 올랐을까 내렸을까, 절대 가치가 오른 것일까, 그렇다면 엔화랑 원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등 많은 것들을 이 숫자만 보고도 쭉쭉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정리되어 있는 뭔가 장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곱씹어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이 10년물 금리 왜 이래? 4.2? 4.9를 찍었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의미를 계속 되뇌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급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아까처럼 모닝 루틴도 보고 하나TV의 모닝 브리프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썸네일이 주로 하나TV에 있는데요. 요거는 발표자가 모두 애널리스트예요. 이제 기업에 대한 것 그리고 산업에 대한 것,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포트폴리오 전략, 뭐 크레딧, 퀀트 전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을 읽으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상급반에는 이게 듣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 루틴을 계속 보는 게 어찌 보면 출근하면서 귀로만 들어도 레포트 몇 개를 읽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정말 2024년이 진짜 축복 같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옛날에 일했던 게 막 2013년 이때잖아요. 그때는 유튜브가 이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방송을 해줬거든요. 사내 방송? 네, 사내 방송을 해줬어요. 저희 이제 PB들은 그걸 보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라면 우리는 그걸 실전에 응용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듣고 거의 하루 종일 함께 한단 말이죠. 아침 내내. 그게 고마운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왜냐면 회사 나오고 나니까 진짜 우와, 너무 안 좋은 정보만 가득한 거예요. 아니, 정확한 정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옳네 그러네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논의인 거고, 애널리스트들이 정리해서 주는 그 팩트는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아, 이래서 투자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자기 섹터 거 얘기해 주는 거를 어느 유튜브 채널에 해줄 수 있겠어요? 증권사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은 어찌 보면 재미를 주려고 하는 요소를 많이 넣는다면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급자의 일간 루틴, 출근하고 나면 텔레방을 확인합니다. 텔레방을 여러 가지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눈으로 보는 정보는 또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아까는 운전한다고 귀로 들었다면 이제 도착하고 나서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리딩방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금방 티가 나요. 딱 보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전문적인 것만 있죠. 여기 보면 적혀있죠. 미래에셋, 제약바이오, 김승민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여기 다 현업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방인 거죠. 이런 거 진짜 좋습니다. 가장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 다음은 독립 리서치, 이런 것들도 요즘에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권사나 운용사 이런 소속이 아니라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인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얼만큼 생겨나고 있고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고 있는 것 중에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라는 곳이 있어요. BB 리서치 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글로도 주고 그림으로도 주고 차트로도 주고 엑셀로도 보여주고 뭐 그냥 한 문장으로 자기 생각 적어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오. 근데 여기다 대고 글을 적을 수는 없어요. 볼 수만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와, 진짜 좋은 시대예요. 뭐뭐 보시면 되는지는 제가 리스트를 쫙 깔아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한동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반의 일간 루틴. 자, 출근을 하고 나면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이 책 읽기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50페이지 읽기.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하루에 50페이지를 읽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아침에 한 20페이지밖에 못 읽었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점심 먹고 한 20페이지 더 읽고 아니면 틈틈이 뭐 시간 날 때 10페이지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페이지만 맞추면 이게 은근히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상급자잖아요. 그러면 이미 투자서적이 필요 없어요. 투자서적은 새로 나오는 책이 없어요. 보통 고전을 여러 번 돌려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서적을 읽을 필요가 없고 트렌드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또는 세상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수많은 인문학 도서, 과학 도서,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실 거고, 어떤 책을 읽어도 투자 정보는 들어있다고 하죠.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와, 요새 애들이 이렇다고. 뭘 느꼈어요 거기서? 이런 성격이 있는 애들이 물건을 사면 어떤 걸 사는 거지? 이런 성격인 친구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지? 그런 게 녹아있듯이 모든 책에는 투자 정보가 녹아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읽으면서 예전에 투자의 세상에서 이렇게 좀 좁은 견물 중급반에서 좀 벽을 쌓게 된다면 바로 요 영역들을 채워가는 상식들을 늘려갈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상급자의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상급자가 일간 루틴을 또 한다면 이제 장 시작했어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일일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싸지면 더 싸게 사려고. 혹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보려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의 공시를 확인합니다. 이제 뉴스를 넘어서서 공시까지 왔어요. 가격 확인하는 것은 싸지는지를 보려고 공시를 확인합니다. 공시를 보기 편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까 봤던 카카오의 증권 플러스 앱에서도 바로 가서 볼 수 있고요.
회사의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공시라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공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오늘 이 회사는 이 공시가 올라왔군, 오늘 이 회사는 이런 일이 있었군, 이런 걸 공시했네 라는 체크 용도로 읽어주시는 거고요. 자세히 뜯어보면서 읽어보기에는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컴퓨터에 다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다트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일단 상급자로 넘어오게 되면 보통 투자에 이용하는 기기가 약간 폰에서 태블릿이나 PC로 바뀌어요. 더 작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패드, 다트 앱 정말 편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이때 되면. 왜냐면 이제는 다 추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기업들 그거 기계적으로 치는 거죠. 쳐서 뭐가 올랐나, 이건 뭐지, 읽어보고 이건 뭐지, 그런 거 정도만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도 가격 확인한 후에 하는 일들이 공시 확인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관리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상태나 비중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확인합니다. 이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로 만드시는 것이 좋고, 이걸 만들고 난 이후로는요, 사실상 MTS를 전혀 이용 안 하게 됩니다.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많이 샀고 또 이미 골라놨고 그 기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걸 막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MTS를 보는 것보다 맨날 다트가 들어갔으니 보는 게 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관리 시트로 편하게 자동화 시켜 놓으면 그거를 그냥 수시로 열어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는 로그인이 귀찮거든요, 다른 거 들어가기에. 자, 상급반 장 진행하는 동안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자, 장 중에는 딱히 뭔가를 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것이고, 상급자로 갔다면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을 파고드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 중에는 그렇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장을 마친다면 이제 보유 종목과 관심 종목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자, 보유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목숨같이 골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을 얘기한 것일 거고, 관심 종목은 이미 공부는 끝났지만 가격이 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게 관심 종목이라고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의 가격을 확인하는 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투심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유 종목에 대한 사람들의 투심을 좀 많이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들 중에 같이 하락할 건데요, 잘 안 빠지는 친구 있거든요. 그때 되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종목이야말로 부안외동파들이 별로 안 가지고 있구나, 요거는 소심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도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장 마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완전 작정하고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잠을 줄여서라도 이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상급자잖아요. 남이 얘기하는 건 절대 안 살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은 혹시 더 좋은 다른 게 있지 않는지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건 보유 종목의 신규 레포트를 다 읽습니다. 그냥 네이버 증권, 요새는 네이버 페이 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레포트 새로 뜬 거 없는지 탁탁탁 체크만 하고 쭉 읽으면 됩니다. 어차피 아는 내용들이라 쭉 업데이트가 그냥 될 거고요. 그 다음은 현재 분석 중인 기업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현재 분석 중이라는 것은 내가 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기간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2주에 하나의 기업, 이런 식으로. 우린 직장인이니까 2주에 하나의 정도 기업 정해놓고 뉴스 다 뜯어보고 과거 있는 것까지 많이 본다는 생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레포트 다 읽어보고 이 기업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 전부 다 보고, 그 다음 사업보고서 가가지고 글자로 된 거 다 읽어보고 그 후에 숫자로 된 거 다 읽어보고, 요거 한 2주에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스터디를 나갑니다. 주식 스터디가 요새 그래도 많이 문턱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 많이 있으니까, 또 저희 고민스쿨에서도 요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알 홍보 그런 걸 가입해가지고 월 1회 정도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정말 편하게 PT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또는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고, 내가 어찌 보면 특정 기업에 대해서 편향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또는 과도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발표 딱 하는 순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심심할 때는 가치투자 관련 영상 알아서 잘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자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개를 넘기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안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산을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 스터디를 하면서 들은 종목이 한 7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직접 공부한 게 1개 정도 또는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과 들었던 것 중,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 이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게 되고, 이 매력도라는 것은 주로 저평가의 정도 또는 미래 성장의 정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종목을 교체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해주면 됩니다. 그게 상급자의 루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바꿀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를 뽑아내고 하나를 담게 되겠죠. 그럴 때는 매매가 있게 되니까 어떤 이유로 그걸 뽑아냈고 어떤 이유로 걔를 담았는지 날짜와 이유를 일지를 통해서 꾸준히 적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아이패드로 손글씨로 적으면 지나고 나면 뭐랄까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 당시에 내가 이렇게 적었었지. 그리고 뭔가 쉽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글자로 적어놓으면 쉽게 그냥 수정이 되니까. 근데 쉽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되게 오리지널리티가 약간 느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연간 루틴입니다. 자, 연간 누적 수익금을 계산합니다. 내가 1년 동안 1년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를 더 붓고 또 얼마를 더 출금했는데 이걸 고려해가지고 연말이 딱 되었으니까 보통 많은 투자하는 회사 같은 데서 12월 초에 아예 이렇게 모든 거를 마치잖아요. 마치는 이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개인이니까 우리도 12월 한 중순쯤 되면 확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충분히 좋았다면 수익의 일부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수익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수익 소비, 요거 연말에 몰아서 1년치를 사는 거예요. 연말에 할인 진짜 많이 하죠? 연말에 할인 많이 할 때 수익 소비로 그동안 못 샀던 여러 가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번 해에는 쇼핑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 연말 모임. 비슷한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이거 가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비슷한 투자 성향이라는 것은 종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되게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한 점 못한 점 등도 당연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힘들었던 시기도 나랑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냈지, 그러면 그 힘들어했던 거를 전략을 바꾸지 않아야 그 다음 해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엄청 많이 하던 사람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나는 그냥 성장주, 테마주 해야겠어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엇박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겨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나랑 비슷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과가 엄청 좋으면 만찬을 즐기고, 결과가 별로 좀 안 좋다면 삼겹살과 함께 위로주, 그런 걸 먹으면서 서로 모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네요, 보니까. 엄청 바쁘네. 꽉꽉 채워서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한 주로 시작해서 뭔가 주식쟁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느껴지죠? 걔네도 되어가고 있어요. 많이 세뇌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아직 상급자 안 한 것 같은 시작인가? 책이랑 영상은 거의 독파해가지고 이제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포트 보고 하면 되겠다. 자, 고난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가지면 좋을, 연말에 세워보면 좋을 그런 루틴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변형 해가지고 본인에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주식 물리던 시기가 있었고, 그걸 이제 좀 바꿔보려고 지금에서 보면 루틴화 시켜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되게 익숙해지고 도움도 되기도 하고 상급자로 이제 가는 길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익숙해지고 다 같이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